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나 납치 범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해도 회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주는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 늘어났다고 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의 변수는 얼마만큼 많은 한국 사람이 해외를 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해외를 100만 명이 갔을 때하고 1000만 명이 갔을 때 벌어지는 범죄가 틀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가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K-팝 영향, K-컬처 영향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 부유한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범죄가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인이라 해서 특별히 특정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100만 명 갈 때하고 1000만 명 갈 때는 범죄 피해가 그만큼 10배나 커지는 거니까. 치안이 위험한 국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위험한 국가는 외교부에서 방문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다 많은 차이는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인, 강도, 납치, 강력 사건이 몇 번 발생을 하면 인식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죠.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나 납치 범죄를 하려면 대부분 한국말이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리핀에서 났던 주요 사건들을 보면 현지인들 뒤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주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솔직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범행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났던 셋업 범죄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이 사주에서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셋업 범죄는 이제 셋업이나 만든다는 뜻인데 범죄가 아닌 거를 범죄처럼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서 여성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줘요. 성관계가 있으면 그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중요치 않고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한국인을 체포합니다. 경찰이 가짜 경찰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 또 한국 사람이 한명 끼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보내야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약 같은 경우에도 마약을 먹게 해서 아니면 소지품에 끼워 넣어서 경찰이 똑같이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그 가짜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빌미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행이 좀 약간 좀 지나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그런 범죄 유형을 알기 때문에 범죄가 소강 상태가 아닐까. 예전에 이제 2015년에 국내 이제 조직폭력배가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합니다. 이 프로그래머가 이제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보니까 조직폭력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이제 구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3명이었는데 1명은 태국에서 잡혔고 나머지 2명이 베트남으로 도피를 해서 1명은 잡혔고, 그 주범인 김모 씨가 계속 이제 베트남에 도피를 했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베트남 경찰과 공조를 해서 이 사람을 검거를 해서 한국으로 이제 송환을 했죠. 일단 저는 혼자 여행을 가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에도 혼자 라오스를 여행하던 관광객이 실종이 됐는데 4년 뒤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분도 혼자 여행을 갔는데 최근엔 또 SNS에 혼자 가는 나홀로 여행 그런 거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혼자 또는 여성분들 2분 정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지역은 안 가시는 게 좋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음료수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수면제를 탄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제 타고 잠이 들면 지갑을 훔치거나 아니면 또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음료수는 안 마시는 게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8년인가 이제 대만에서 택시 운전사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그 먹은 한국인 관광객 여성들이 이제 잠이 들면 성범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1명이 아니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던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불필요하게 나한테 접근하거나 불필요하게 친절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친절하게 하거나 접근하는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어디 여행을 같이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는 저는 생각에는 무모한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 같습니다. 현재 가이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 업체를 통해서 하면 되지 굳이 내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현지 가이드를 해준다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냥 거기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하는 게 맞지 그 사람이 왜 가이드를 해주겠습니까?
목적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도 생업에 종사할 텐데 내가 알던 사람도 아니고 오픈 채팅방에 같이 채팅했다는 이유로 내 시간을 내면서 내 돈을 쓰면서 가이드를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리스크가 많습니다. 절도죠, 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중품을 놓으면 잘 안 가져가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국가에 따라서는 지갑이나 휴대폰을 놓으면 바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가지고 있는데도 뺏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뺏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핸드폰을 놓고 CCTV는 그 나라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확 가지고 가더라고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2, 3초 있다가 막 쫓아갔는데 이미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틀린 다른 나라를 갔을 경우에 항상 소지품은 내 안쪽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외국 가게 되면 앞으로 매는 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야 잘 안 당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기차 같은 경우에 앞에 사람이 동전을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워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짐을 다른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그리고 밖에서 이제 창문을 두들겨요. 그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범이 이제 위에 있는 짐을 가져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소매치기는 이제 중요한 소지품은 다 내 앞으로 해서 보관을 해야 뒤에 있으면 뭐 그 사람 가져가라고 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권이 안정된 여권으로 제일 잘 쓰이고 보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시장에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위조를 해서 쓸 수 있을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뜯게 되면 파손이 되고 그러면 인식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양 사람이 볼 때 동양 사람들은 얼굴은 다 저희가 서양 사람이 볼 때처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좀 알려져서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아주 다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마약 관련돼서 했던 게 마약을 대신 공항에서 이제 짐을 이제 좀 대신 운반해 달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 마약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항에서 누가 짐을 좀 대신 해달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이미 이제 다 알려져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옛날 수법이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라고 있잖아요. 속인주의. 한국 사람이면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어요. 절도 당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해도 피해품 회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력범죄를 당했다고 할 때는 바로 현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신속하고 빠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절도를 당했다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사실 그거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대사관에서는 중요 사건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절도 같은 것까지 다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액수가 너무 크다라고 할 때는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 외교부 우리 영사들 그리고 또 경찰 주재관이 있으면 주재관들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아무래도 한국 경찰관이 나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안에 따라 너무 틀려요. 영사관에 사건이 너무 많이 또 밀려 있거나 할 때는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크고요. 우리나라 경찰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고 그리고 피해를 보면 피해품이 회복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보다는. 또 우리는 여행 갔다가 다시 또 국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절도 같은 걸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 교민이 필리핀 경찰에 의해서 납치돼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저희가 많이 대응하는데 노력도 많이 했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사건이 안 끝난 경우인데 되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필리핀 경찰관들에 의해서 그것도 필리핀 경찰청 안에서 살해가 돼서 시체도 이제 소각장에서 태워졌고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당시에 이제 필리핀의 마약 수사는 수사관들이었는데 얘네들이 그 한국인 돈이 많을 거라고 판단해서 납치해서 이제 돈을 갈취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자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2016년 말 정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유치장에 보면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찰서 유치장에 형사들이 마약 사범들을 많이 잡아옵니다. 저도 이제 유치장을 한 달에 몇 번씩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실감을 하죠. 야, 마약 사범들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마약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제가 트렌드를 보면 처음에는 해외로 도피하는 마약 사범들이 단순 투약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대부분이 단순 투약자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공급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도 마약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가 이렇게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 택배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다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 점조직처럼 이제 배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던지개 방식으로 어디에 숨겨놓는 거죠. 연락은 우리가 하는 이제 일반적인 통신수단이 아니라 암호화된 통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연락을 하고 돈은 비트코인으로 받고. 비트코인 말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그리고 송금이 특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누가 타이에서 한다는 거는 강제적으로 마약을 한 거는 제한은 안 될 것 같고 누가 이제 추천해줘서 자기가 스스로 먹었으면 투약을 했으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스스로 먹겠다는 고의가 없지 않습니까?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옆에 이제 참고인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약도 있더라고요. 시약이 아니라 그 검사하는 마약이 탔나 안 탔나. 요즘 클럽 가시는 분도 다 하나씩 산다고 하던데요. 그걸 하면은 바로 떠요. 마약 성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비 차원에서.